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DB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번 글도 마찬가지로, 예, 그냥 이렇게 아주 상투적인 글이에요. 상투적인 글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강평본에서도 약간 정문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또 다음 글은 45번 조문은 이 조문에 대한 약간 추석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국 책은 전부 다 정문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 자,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법을 쓰면 안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합법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상하는 글 공부한 사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왜 하합니까? 그 당시에는 하를 했다는 거죠. 이거 제가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 옛날 사람이 어떤 식의 나중에 왜 이와 같은 글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합법을 먼저 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합법을 쓰면 안 되더라. 그것은 태양병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은 거죠. 처음부터 알았는데 합법을 쓰는 그런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후세 사람들이 다 나중에 편집하고 분류해서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합법을 쓰면 역치가 된다. 발안을 시켜야 되는데 합법을 쓰면 치료에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역치다. 자, 그러면 오치는 뭐냐? 계지탕증인데 마항탕을 쓴다든가, 마항탕증인데 계지탕을 쓴다든가, 이런 게 일종의 오치예요. 발안을 흠뻑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해야 되는데, 발안이 미흡할 때, 그거는 오치죠. 그러나 어떠한 병이를 거슬러 가서 치료를 했을 때 역치다. 하지 역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역자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외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마땅히 계지탕을 쓴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태양병 외증이 미야에 불가하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의사들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불가하라고 이렇게 조문에서 1차 경고를 줬죠. 야, 하하면 안 돼.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하하게 되면 역치가 된다라고 또 경고를 했죠. 이와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일반 병증에 일단 설사를 시키는 것이 고법의 통례이기 때문에 이 고법의 관점에서 이것은 역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태조, 합법을 너무 빨리 씀으로써 괴병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이에 역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글 이면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번병에 일반적인 병증에 상한이라든가 잡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분하지 않고 어떤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일단은 설사를 시킵니다. 이것이 옛날의 법이에요. 이때 치료가 얼마나 잘 됐을까요? 얼마나 부작용이 나왔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50%는 정도 이상은 50%에서 60%는 치료 효과가 좋았다. 여러분 치료 효과가 정말 없는데 이와 같은 글들이 상한론 조문, 심지어는 금계율약 그 후세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런 짓을 안 하죠. 처음서부터 환자가 오면 표리, 음양, 허실을 따지죠. 현대의학적인 지식까지 따져서 한단 말이에요. 합법을 쓸 일이 없죠. 근데 옛날 사람은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환자가 오면 표리, 허실 불문하고 일단 합법을 한다. 이게 옛날 사람들의 치료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나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 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한론을 읽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태양병에 발아내고 합법을 쓰고 토법을 쓰고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병을 분류할 때 앞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뭐냐면은 합법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려한다는 거. 왜? 괴병을 일으키니까. 여기에서도 하지위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용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합법을 씀으로 해서 여러분 치료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 현대인들은 우리 같이
물론 똑같은 현대인이라고 우리만 그런 거죠. 북한은 예를 들어서 절대적으로 빈곤에 있고 음식의 어떤 그 영양 섭취가 우리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남아 돌아가고 영양이 공급 과잉이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고 치료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예. 비만으로 인해서 영양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증이 생깁니까? 살도 찌고, 예.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나빠지고, 관절이 나빠지고, 예.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있죠. 그러나, 대왕이라든가 후박지시를 적절하게 복만한 사람한테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쓰면은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고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환자들한테 합법을 쓴 것은 잘못된 건 아니다. 역치는 아니다라는 거.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당대의 명의들입니다. 예. 이 글을 남긴 사람들은 당대의 명의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예. 상한론 조문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 일반적으로 어떠한 표리 허실을 따지지 말라. 묻지 말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합법을 쓴 거예요. 그 뒤에 표리, 음양, 허실 이런 용어들이 개념들이 찾아낸 거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 무조건 합법을 쓴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예.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인 틀렸다는 거. 예.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고 치료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탁월하다는 것. 예. 자, 우리가 약의 그 편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글도, 자, 이 글은 앞에 조문, 우리가 44번 조문의 일종의 주석이에요. 근데 주석인데 그 본문처럼 이렇게 읽혀지고 있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건 있어요. 태양병에, 자, 먼저 발환했는데 풀리지 않았다. 근데 다시 합법을 썼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맥이 부었던 건 아직 낫지 않은 것이고, 부맥은 병이 아직 표에 있다. 그러니까 발환을 그냥 시키면 되죠. 계지탕을 쓰거나. 그런데 도리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도리어 합법을 써서, 예. 환자로 하여금 병증이 풀리지 않게 됐다. 이제 맥이 부하기 때문에 병이 외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마땅히 해외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치료가 되니, 이럴 때는 계지탕이 합당하다. 예. 이거는, 예. 43원의 4번의 본문이라고 제가 썼지만은 예, 상한론 수척에게는 전부 다 이게 다 본문 처리되어 있지만 강평본에는 이것은 본문은 아니고 44번 조문에 예, 일종의 다른 어떠한 주석이에요. 일종의 이것도.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후세 사람들도 병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예,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외라든가 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바로 병원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병원에 해당되는 개념. 자, 우리가 이런 조문을 대할 때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범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일체의 병증에 분명히 여기서 그랬어요. 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모든 병증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병증에 일단은 발환시킵니다. 약이라는 건 만약이 아니라 그냥 뭐뭐 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발환한다. 요즘 말로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발환시킵니다. 그리고 치료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그냥 합법을 씁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치료하던 방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니 맥이 그대로네. 예. 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소리죠. 오히려 맥이 변해야 되는데 맥이 부맥이 그대로네. 이것은 병이 표에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먼저 계지탕을 씀으로써 외증을 해외시켜야 된다. 근데 맥이 부한데 도리어 반대로 합법을 쓰게 되면 이것은 역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원래 번병에 해당되는 조문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상한론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예.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은 계지탕이라든가 승계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같이 동시에 쓰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한토와 병행지법 또는 그 재행지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한다는 거. 후세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치료를 했다는 거. 자, 태양병이 맥이 부긴하다. 긴 맥이 있단 말이에요. 긴 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긴장을 해야 돼요. 의사들. 이 사람 왜 맥이 긴하지? 예. 근데 땀이 없다. 예. 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글을 썼잖아요. 땀이 없으면서 반려를 하는데 몸이 아파요. 막 쑤시고 아파요. 예. 신독만 쓴 게 아니라 통증도 있잖아요.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맥이 긴한 거죠. 이게 옛날 사람 글 쓰는 거 보면은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병세를 추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팔굴이 되면요. 어느 정도 병세가 꺾여야 되는데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표증이 그대로 있거든. 마땅히 이와 같은 경우는 땀을 흘려서 치료해야 된다. 예. 이 조문에 보면은 답이 있죠. 마땅히 발환시켜야 된다. 왜? 땀이 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의 모든 글에 보면은 조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표증이 오히려 남아있다 이렇게 표시해 있잖아요. 표증이 있을 때는 땀을 흘려야 되죠. 예. 그래 당연히 이와 같은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약물을 마치고 나서 조금 완화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번조증을 일으키네. 예. 그리고 앞이 침침해지면서 그 눈이 침침해지기가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코피를 흘린다.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말입니다. 이것도 주석인데 코피를 흘리면 이에 치료된다. 그 이유는 이건 전부 다 해석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주석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 그 이유는 양기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니 이럴 때는 마왕탕으로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이 조문도 원래는 이렇게 글을 보면 안 된다는 거. 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후세 사람이 왜 중이라는 거를 썼을까? 이 거듭이잖아요. 양기가 거듭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거듭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왕탕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가 있어야 돼요.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 같으면 맥, 북인, 무한, 발열, 신동통에 마왕탕을 복용했더니 어떤 경우는 땀 흘리는 것이 철저하게 땀이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마왕탕을 썼는데 요거 뒤에 우리가 배웁니다. 불철이라는 말. 예, 발환이 철저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울열이 외부로 발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증이 다소 치료는 됐지만은 그 사람이 발본하면서 명목극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은 코피를 흘리면은 풀린다. 그 이유는 불한출, 땀을 흘리지 않은 요즘 말로 하면 보상작용이라는 거예요. 보상작용. 땀을 흘려서 바깥으로 그 열이 풀려야 되는데 배출이 돼야 되는데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체로 땀이 없으면 표사의 양기가 불을 대가지고 울체돼가지고 도리어 흉부로 압박을 주고 이것이 또 머리 부위까지 여러분 상충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번조, 천회, 안면적색,
발본, 명목극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예. 땀을 흠뻑 흘리지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은 어디로 가죠? 예, 우리 몸 흉부로 압박해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흉부만 밀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압박하면서 그 열이 상충하게 돼. 두통이라든가 번조증이라든가 예, 호흡곤란이라든가 해수증이라든가 심지어는 안면적색이라는 건 일종의 나중에 우리가 배우자 면양증이라 그러죠. 대양증. 양을 끼고 있다. 예, 불울증, 예, 대양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번하면서 명목극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이거하고 같이 다 예, 상관성이 있는 거죠. 예. 자, 혹자는 양기 중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표열과 마왕탕의 그 양력이 중첩되어서 그게 열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이라고 한다. 예. 이거는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글자를 썼죠. 예. 양기가 중첩다. 뭐가 겹쳤을까? 표사, 병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 마왕의 그 양력이 같이 맞아가지고 합세해가지고 병증을 더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발본, 명목, 비육은 울열이 상충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것은 혹자는 명연의 증이라 한다. 예, 혹자는. 예. 양기 중과 같은 것은 양기 중과 이런 표현과 앞으로 나오는 부두골, 조문 가운데 부두골, 불철, 이런 미제, 이런 조문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일종의 요즘 말로는 병리 기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후세 사람이 몰래 집어넣은 조문이지만, 글이지만, 증후를 우리가 병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도움이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어떤 경우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을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용어를 썼을까라고 우리가 예, 규명을 해야 돼요. 자,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조금 나오는 글이에요. 예, 코피를 흘리면 낫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열은 이것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우리가 피를 보면은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본능적으로 난리 나죠. 근데 오히려 코피를 흘림으로써 병증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흉욕고만증에 소시어탕을 썼는데 변비를 통해서 대변이 특시해 변이 나가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소시어탕을 썼는데 증증 발열 한출이 하면서 예, 번조증을 일으키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리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에 흉욕고만 있거나 어떤 감기로 인해서 소시어탕을 썼는데 하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하혈은 이렇게 출혈성 하혈이 아니라 배출되어야 되는 그 어혈이라든가 비생리적인 혈액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병증이 완화된다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코피를 흘리면은 육내해다라고 하는 것. 예. 어떤 경우 어혈 환자들한테 도인승기탕이라든가 예. 예를 들어서 그보다 그 약을 썼을 때 하혈을 일부러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부위과 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졌죠. 사실 그런 게 참 아까워요. 예, 안타깝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문을 통해 가서 코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과정 중에서 열이 어떠한 그 배설을 통해 가지고 크게 보면 코피 흘리는 것도 배설작용이거든요. 땀을 흘린다든가 코피를 흘린다든가 어떤 경우는 여러분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화사심탕을 썼는데 소시오탕을 썼는데 소시오탕은 그 구토를 잘하는 사람한테 쓰는 약 아니에요. 예. 그 신번 희구라 그러잖아요. 신번. 이 가슴이 번조해지면서 구토하기를 좋아하는 경우, 그거 필연지증이잖아요. 소시오탕증이. 썼는데 오히려 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를 충분히 그것은 명연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할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